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가격이 떨어지느냐? 네. 사람들이 싸졌으니까 아파트 가격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쉽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건 아니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집값이 더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규제의 역설이 훨씬 네.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예. 네. 그 규제의 역설 책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대표적인 규제의 역설을 좀 사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이제 규제 네네. 쪽이라고 보면요. 네네. 근데 원래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규제 쪽에서는 규제의 그 부작용으로 논의할 때 항상 이제 규제의 부작용, 예상하지 못한 효과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는 것도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규제론 쪽에서 항상 논의되던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좀 나아지기 위해서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목적으로 한 것은 좀 나아졌지만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규제의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코브라 규제 역설이 있고요. 인도에서 영국에 이제 식민지였을 때 코브라가 독사니까요. 그래서 그게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서 코브라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코브라를 가져오면 상금을 준다라고 해가지고서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코브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져오는 사람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고요. 코브라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서 사육하는 현상, 오히려 이제 코브라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것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그 우유의 역설. 우유값이 워낙 비싸니까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서 우유값을 올리지 마라라고 규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생산을 안 하게 돼 가지고서 우유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부동산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뭐냐고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원래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보다 쉽게 부동산을 사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싸다 싸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비싸지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럼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다고 치면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정말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낮아졌지만 보유세나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가격은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세금이 그쪽으로 가격이 좀 그러니까 전가되는 현상이 가격을 내가 이걸 샀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정부인 그 의도대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5억짜리가 3억이 됐다. 근데 3억짜리 집을 샀다. 근데 거기에서 세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보유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부담에 해당되는 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어차피 사기 힘든 거. 그것도 이제 규제의 부작용이고 그거는 이제 규제의 목적하고 규제의 수단하고를 지금 바꿔 생각하게 되는 수단이 목적하죠.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올랐고 지금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 때문에 그렇다. 기본적인 발상이 그거잖아요. 실수요자만 이거 샀나면 그렇게 오를 리는 없겠는데 투기자들이 모여 들어가 가지고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5년 전, 10년 전 이전 정부에 해당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집값이 그냥 8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투기꾼이 없다가 지금은 투기꾼이 많아져 가지고서 이게 집값이 오르느냐? 그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투기꾼 세계 막 생겼다 그럴 일은 없는 것이고 투기꾼이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 뭐 돈이 있다 하더라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 이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산 것이고 지금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투기꾼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는. 5년 전 그 당시에도 집값이 그대로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왜 그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돈이 있고 투기꾼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안 사는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지가 않는 것이고
지금에서는 사람들이 이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가지고서 네. 오르게 되는 거고요. 네네. 네. 포인트는 왜 전에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 지금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투기권이 사냐 아니냐 네네. 이거보다는 네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럼 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현 정부 들어가가지고서 공급량이 확 줄어들었고 네. 재건축도 전부 다 만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 수요 공급 볼 때는 이제 공급 허가 면적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공급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 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르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 오르겠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게 되는 아, 것이고 네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네네. 것이고 진단의 잘못이라고 네, 할까요? 진단이- 그러니까 뭐 의사 같은 경우도 좋은 의사냐 나쁜 의사냐라고 하는 것은 뭐 치료를 잘했다 네네. 이거보다도 네. 왜 이 병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진단이 문제잖아요. 아. 진단만 잘 되면 사실 이게 뭐다 병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어떻게 고친다라는 건 매뉴얼에 되어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네. 의논을 하는데요. 지방에 이제 빌라 4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월세 이렇게 되는데 사가구 사주택자가 네.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서 빌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당 뭐 1억 몇천 이렇게 되는 거고요. 4개 다 합쳐봐도 이게 10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강남 이제 뭐 서울의 네. 아파트 한 채보다도 못한 건데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분명히 1가구 4주택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음. 것이고 뭐 종합부동산세 뭐 네.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음. 기본적인 전제가 다주택자는 굉장히 부자고 막 이렇게 막 이걸 네.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4주택자이긴 하지만은 이게 부자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또 대출도 다 끼고 있는 네. 거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월세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네. 것이고 그분들이 대상은 절대 아닌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포인트가 지금 그런 분들한테도 네. 전부 다 영향이 가게 네, 되는 네.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그 규제의 부작용, 뭐 역설이라면 대표적인 게 그 임대차법에 따른 전월세난이잖아요. 전세로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게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둔다라고 네. 하게 되면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보통은 네. 이제 전세 월세 주고 있는 집은 계속 그걸 두고 있는 거지. 네. 거기서 이제 전세 수입이나 월세 수입이 네. 목적인 거지.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 네.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게. 네. 1년 동안에 저축을 해도 뭐 네.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 모으기 힘든데 네. 한 번에 전세값이 오르면 막 5천만 원 오르고 네. 막 1억 원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버티지 못하고서 네. 집을 팔고 나가야 되니까 네. 바로 그게 이게 네. 서러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 집을 사자 이런 식으로 전세값이 그냥 뭐 몇 년 사이에 팍팍 오르는 상황에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네. 어떻게든 집을 사야지 네. 네. 지금 그 생활 수준 유지할 수 네. 없게 되니까요. 네. 결국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데 네. 현재 지금에서는 이게 집값을 안정적으로 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세값이 안정적이 네. 되는 건데 전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안 나갈 수 있고 좀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년이지만 4년 동안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근데 4년 동안 보장한다고 해가지고서 정말로 그게 그 보장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이 오르면 결국은 4년 뒤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때는 또 전세값 부담이 더 커지. 예,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4년 동안에 전세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정말로 더 있지 못하고 그냥 더 막 이상한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주거 안정을 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것이 1년 보장, 2년 보장, 4년 보장 이거보다 이게 집값을 오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 잘못 정책을 폈다라는 거 조금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그게 가능하고서 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부는 네. 상당히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정부든 간에 이게 일단 자기는 틀렸다라는 걸 네. 인정하기 싫어하는 네. 게 많기 때문에 특히 네. 국가 단위에서는 상한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세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가격 상한제고요. 이 이상에 해당되는 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네. 그 우리나라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를 한 적이 없냐고 하게 되면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한 다음에 해가지고서 그럼 그때 그거로 인해서 뭐 집값 상승의 문제나 그것이 해결이 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분명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분명히 네. 제자리였긴 하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질이 낮아지는 네. 거죠. 사실 가격을 낮춘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상한제 당시에 네. 만들어졌던 주택들은 네. 특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네.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은 네. 거에
똑같아요. 성냥갑 같은 네. 모습에 내부 구조도 전부 다 그렇죠. 똑같고 인테리어 마감재도 좀 똑같고 안 좋고.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를 가나 뭐 성남에 있는 A 아파트를 가나 어디 A도 다 똑같은 모습이고 층간 소음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분명 가격이 싸긴 했지만은 나머지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문제였던 네. 거고 가격 상한제가 딱 풀리면서 소위 말하는 고급 아파트나 고층 네. 아파트나 네. 다양한 아파트가 나오고 아파트 내에서 커뮤니티 네. 제도 생기고 정원이나 주차장도 굉장히 나아졌고 네. 그 전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옛날 분양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성공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거를 평가하는 경우는 네. 별로 네네.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 네네. 정책에서 가격 상한제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성공한 적은 없고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데 네. 옛날에 이랬을 때 실패를 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아니고 뭐 당장은 하지 않겠다고 네.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진다? 네. 그러면 이제 상한제 이런 식의 네. 해결책이 네. 나오게 되는 네. 거죠.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전월세 시장에 그 표지 임대료도 도입을 하면 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모든 집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전자에 네.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그게 전부 다 다르고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표준 임대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그런 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걸 네.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부족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청약한다고 할 때 그냥 뭐 경쟁률 몇백 대 1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보통 무주택자가 청약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집을 산다고 하게 되면 빌라 빈대 많거든요. 네. 서울에서 네. 1억 2억이면 살 수 있는 빌라집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돈을 가지고서 돈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안 사고서 이제 아파트 네. 좋은 데를 가려고 네. 사기 때문에 집이 네. 부족하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건 표준 그건 네. 있지만 정말로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생활 수준, 네. 살고 싶은 주거 환경 네. 그거를 달성하는 네. 거는 조금 이게 네. 좀 차이가 좀 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교수님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끈 게 그 루마니아 사례였거든요. 우리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기본법으로 그 법제화하자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네. 집을 제공하는 네. 것이 사실은 뭐 옛날 공산주의라고 할까요? 사회주의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서 막 고생 이거 다 누구한테 다 집을 주는 네. 거잖아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청년들이 뭐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 모든 청년들이 다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도시에서 직장을 얻기 힘드니까 농촌에 가가지고서 농사를 지어라. 네. 어째 농사를 지으니까 할 일은 있었던 거가 되는 네. 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사회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냐라고 하게 되면 네. 사회주의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거주 이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내가 평양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평양에 가서 사는 거 네.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게 왜 이 기준을 못하게 할까라고 하게 되면 근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네. 여러분은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건 네.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런 네. 건 없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주 이전이 이게 거의 네. 안 이루어집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집을 주잖아요. 네. 모든 사람한테 집을 주게 되면은 그런 1가구 1주택이라도 빈집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게 네. 되면 여러분이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지면 누군가 여기 들어서 살 거다라고 네. 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사람도 다 집이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이거를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게 되는 네.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루마니아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거고요. 근데 네. 비율이 정말로 높게 되게 네. 되면 내가 어떤 동네 가서 살고 싶다, 그 중에서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제 1가구 1주택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주 이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여당의 설명은 그게 뭐 강제하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놔도 이거는 그냥 다주택자를 좀 더 그 규제를 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는 형식이나 법률 만들어지는 형식이요. 네. 선언적인 의미로 네. 들어간 케이스가 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 처음엔 선언적 의미가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네. 거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거기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1가구 1주택 해당되는 네. 것이 법이 들어가지만 이게 강제성은 없다. 지금은 없겠죠. 지금은 네. 없고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키네. 법은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가는 네. 것이고 처벌 규정이 들어가는데도 잘 안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처벌 규정이 강화되게 되는 네. 것이고 5년 10년 후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의무화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내년에 이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정부의 다주택자들을 향한 어떤 규제는 더 강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정부 계획대로 이게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네네. 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강화다고 하게 되는데 그럼 네. 지금은 약하냐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도 강하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팔면은 지금 막 양도세가 5억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세타가 네. 벌어지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중과세가 돼가지고서 5억이 아니고 7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팔면 5억을 낸다.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이게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네. 지금도 어쨌든 그냥 막 산지 오래된 네. 집 같은 케이스, 네. 뭐 이제 10년, 20년 전에 산 거,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 어차피 지금 팔아도 양도세가 막 5억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어차피 5억은 나가는 거거든요. 5억을 세금으로 내 가지고서 이 집을 팔래, 아니면 그냥 이 집을 그냥 자식한테 그냥 주고서 어차피 5억 내는 네. 세금 그걸 증여세로 내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네. 세금이 똑같으면 부자. 증여를 네. 하는 게 훨씬 더 네. 세금 네. 어차피 돈이 나가는 네네. 거니까 세금이 없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네네. 지금 팔면 5억 세금 내는 거고 그 내년 그 기간 지나면 8억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팔아? 그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진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공급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확대를 할 계획인데 임대나 공공 주택을 많이 짓겠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할 때 어떤 걸 공급하냐의 문제인데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집이 부족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그게 부족한 거지. 집 자체가 문제냐? 네. 집 자체는 빈집 많거든요. 네네. 내가 정말로 그렇죠. 집이 원한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지방에 가면 싼 집 되게 많은 것이고 서울에서도 그냥 뭐 빌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되게 싼 집 네. 많은 것이고 뭐 그것도 진짜 싸냐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막 서울 아파트는 뭐 중위까지 9억이 넘어갔다고 네. 하지만 빌라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 2, 3억 정도면 살 수 있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집이 없는 게 문제냐고 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 집이 없는 거 네. 아니고 네. 자기가 살고 싶은 원하는 집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 공급은 증대한다고 하죠. 공급이 증대하는데 어디에 어떤 공급이 증대하느냐의 문제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아파트고 요즘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게 서울에서 서울 근교 가까운 데인데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할 때 그거를 늘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럼 공공주택을 늘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공주택이 있으니까 나는 그동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공공주택이 있으니까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서 아파트를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네. 그런 문제 해결이 되겠는데. 네. 근데 그 공공주택이 과연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데 아파트 가질 거 없이 공공주택 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다. 네. 그런 공공주택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의 역설이 여전히 나타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내년 집값도 떨어지기는 어렵다. 떨어질 결론은-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가격이 떨어지느냐? 네. 세금이 워낙 비싸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사람들이 싸졌으니까 아파트 가격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쉽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건 안 벌어질 거라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집값은 더 올라갔다. 네. 이거는 이제 규제의 역설이 이제 훨씬 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